여기에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등은 3일 올 시즌 이강인을 영입한 PSG가 아시아 선수를 추가 영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법이 필요합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16일 손흥민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날전을 앞두고 바꿔야 할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2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날과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원래 토트넘은 20일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맨시티의 잉글랜드 FA컵 4강 일정으로 해당 경기는 연기됐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아스날전을 준비하기 위한 약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뉴캐슬전 대패 이후 무너진 분위기를 추슬러야 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0대4로 패했습니다. 전반 30분 알렉산드르 이삭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2분 뒤에는 앤서니 고든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후반 6분 이삭이 다시 득점했고 후반 42분에는 파비앙 쉐어가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지난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 나온 1대6 패배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아쉬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상대 수비진에 고립되며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에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을 연계해 줄 것을 지시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해리 케인 같은 역할을 맡겼고 손흥민은 이 역할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반 13분 그라운드를 빠져나오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매체는 손흥민의 기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시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은 손흥민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마다 다양한 플레이를 펼친다. 가끔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최전방에 머무른다면 그는 그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뉴캐슬전에서 단 26번의 볼 터치를 기록했다. 단 하나의 골도 없었으며 전진 드리블도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아스날전에서 18번의 볼 터치를 기록했는데 이 골을 넣었다. 그는 인상적이었고 실패한 볼 터치가 없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다면 다른 선수가 볼을 잡게 해야 한다. 손흥민이 최대로 활약해야 곧 토트넘이 살아난다. 손흥민은 아스날이 두려워하는 선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아스날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의 도움을 받아 까다로운 아스날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2대2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활약을 바탕으로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 손흥민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샤를리송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매체는 히샤를리송은 2달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히샤를리송의 체력이 관건이다. 하지만 아스날은 뉴캐슬과 달리 수비벽을 두껍게 세우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레 손흥민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체는 토트넘은 에너지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에 실패해 다른 팀들에 비해 더 적은 경기를 치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볼 소유에 있어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 뉴캐슬전이 끝난 후 매디슨은 더 많은 전진 패스와 전진 드리블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드필드의 교통 정리도 지적했는데요. 매체는 뉴캐슬전의 중원 조합은 수비를 보호하지도 못했으며 매디슨과 공격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부 비수마는 6번 역할에 가장 적합하지만 카드 수집이 너무 많다.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부상을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며 파페사르는 때때로 경험 부족을 보여준다. 올리버 스킵은 잊혀졌으며 호이비에르는 팀의 미래가 아니다. 지오바니 로 셀소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등은 3일 올 시즌 이강인을 영입한 PSG가 아시아 선수를 추가 영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마케팅에서 큰 효과를 봤다.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도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이강인의 영입 이후 아시아 시장에 힘입어 마케팅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PSG는 올 시즌 종료 이후 두 번째 아시아 선수를 영입해 마케팅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또한 PSG 팬들은 토트넘의 슈퍼스타 손흥민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은바페 이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상적인 선수다. 손흥민은 과거 PSG의 영입 리스트에 언급되기도 했다. 센터백을 물색하고 있는 PSG는 김민재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 이적 1년 만에 김민재 이적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푸실은 PSG의 손흥민을 꿈꾸는 나세르 알 켈리피 회장이라며 PSG의 이적 시장 계획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PSG의 아시아 선수 영입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푸실은 이강인은 2천만 유로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영입 대마케팅 혁명을 일으켰다. 이강인은 엘리케의 로테이션의 중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스포츠적인 공헌 외에도 PSG를 기뻐하게 할 마케팅과 재정 수준에 기여했다. 그를 영입한 후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PSG는 은바페의 잔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다양한 공격수 영입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은바페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PSG는 은바페의 이적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PSG가 1억 7,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레앙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SG는 은바페의 후계자를 찾았다. 레앙도 PSG 이적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영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AC밀란은 레앙의 이적 협상에 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PSG가 레앙을 영입하기 위해선 바이아웃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PSG가 레앙 영입을 위해선 바이아웃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벌써부터 공격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PSG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을 보여준 랑달 콜로 무아니와 곤살로 하무스를 올여름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PSG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군 팀으로 꼽히는데요. 콜로 무아니, 하무스,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마누엘 우가르테 등을 연달아 영입하면서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투입됐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만 선수 영입을 위해 무려 2억 유로 약 2,87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격진 영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콜로 무아니 영입에 9,500만 유로를 투입하는가 하면 지난 11월 6,500만 유로 약 933억로 임대로 데려온 하무스를 일찌감치 완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PSG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빠진 탓에 은바페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은바페는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5골을 터뜨린 반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각각 7골과 4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무대에서의 활약은 더욱 아쉬웠는데요.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올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각 무득점과 1골에 그쳤습니다.